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셋값 급등에 전세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월세를 택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보유세 부담 등을 세입자에 전가하는 임대인도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치솟은 세금 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세 부담이 임대료 상향으로 이어지면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가격은 꿋꿋합니다. 특히 잠실 주공 5단지는 국민주택형으로 불리는 전용 면적 82제곱미터가 처음으로 30억 원 넘는 가격에 손바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지금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오늘은 날이 좀 많이 추워진 월요일인데요. 추워진 만큼 조금은 기분을 좀 업시킬 수 있도록 퀴즈로 한번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안심이 되지 않아서 속을 태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두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이 두 글자 단어 바로 걱정인데요. 그런데 이 걱정에도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들어주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하게 해서 조금은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게 이 걱정의 장점인데요. 너무 많은 걱정을 한꺼번에 하지 않는 것만 잘 지키더라도 이번 한 주는 그렇게 무겁지 않게 또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에 그 걱정 중에서 부동산 걱정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우셨다면 그 걱정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걱정은 차인원 대표가 다 풀어주실 거거든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6007-8335번 통해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난 한 주는 정말 좀 포근하고 따뜻한 가을 날씨를 누렸다면 갑자기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그렇게 추워진 만큼 또 열정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이 떨어진 온도 후끈 올려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인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갑작스럽게 춥습니다. 청량리 쪽에서는 약간의 그 눈발이 또 내렸다고 하는데 아마 첫눈은 아니겠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특히 이 월요일을 좀 즐겁게 한 주를 시작시키려고 저 또한 긍정과 항상 미소로 상담해드리고 미소를 드리고자 하는데 많은 분들 이 종부세 고지 받고 지금 근심에 좀 빠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위기는 기회다고 열심히 무언가 그 위기를 좀 모면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요일 좀 무거운 마음으로 부동산 여러분의 고민 들어보면서 열심히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월요일 좀 활기차게 시작해야 하는데 월요일부터 근심 걱정 많으신 분들 정말 계실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종부세 고지서 때문일 텐데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나올까 혹시 나도 나올까 걱정을 하시고 받으신 분들은 전년도보다 너무 오른 세금에 이걸 어쩌지 라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가장 궁금한 내용은 결국 이 종부세로 앞으로의 향후 집값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고민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먼저 또 다양한 분들께 또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통해서 그런 노하우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종부세 강의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항상 이 부동산 강의와 고민 상담을 통해서 말을 좀 조심하려고 참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지혜와 전략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고 또 시사적인 거라든가 부동산 세금 관련 규제 관련 얘기는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종부세가 오늘 이번 주에 화두인 것 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꼭꼭 박사 시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연말 종부세 폭탄이 터졌다. 과연 내년 아파트 가격이 내릴까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이 종부세가 이번에는 크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웬만한 사람의 연봉 정도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도 있겠고 또 몇백만 원 또는 몇십만 원 받아서 이것도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과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죠. 그런데 이 걱정을 결국은 과연 내 집을 다 팔아서만 해결할 수 있느냐, 과연 내가 이걸 팔고 과연 어디에 살 거냐라는 그런 고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떡합니까? 이번에 또 세금을 맞았으니까 내야 되겠죠. 내기는 내는데 이것도 내년이 걱정되고 내후년이 걱정되죠. 그래서 이거 이제 고민이 과연 이제 종부세 작을 때는 어떻게든 뭐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재산세를 내고 내가 내 집이 있는데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고 내 재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데 내가 재산을 또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종부세를 갖는 데는 이중적 과세 이 부분 과연 이게 이제 과거에 과연 재산세를 이거 이중과세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도 서서히 다시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체 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금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좀 그냥 냈던 사람 말없이 냈던 사람들도 조금씩 세금에 대해서 저항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뭐냐? 결국은 재산세를 냈고 너는 더 이상의 공시지가 이상의 재산을 냈으니까 종합부동세를 한 번 더 내라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1주택자분들은 걱정이 좀 덜 하십니다. 주택을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주택 공시가격, 본인이 갖고 있는 가격 그리고 거기에서 1주택자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11억을 공제를 한 나머지 그리고 보유 기간이 길었거나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연령별로 고려를 해서 보유 기간에 대해서 최대 40% 차등 감면 연령 나이가 많을수록 또 40% 최대 차등 감면해서 최대 차등 80%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택 하나를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2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가 문제죠. 지방의 2주택자인 분들은 그래도 조금 세율이 낮은 편인데 조정지역, 서울 같은 데죠. 조정지역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은 2주택자도 중과가 붙어서 세율 자체가 좀 높지요. 그래서 이 감면이라는 부분이라든가 공제라는 부분들이 작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지금 증폭된 걸로 보여집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가지고 여러 주택, 2주택 이상은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을 해서 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1억을 공제를 했는데 인당이죠. 인당. 가족당이 아닙니다. 여기는 인당 6억을 공제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택 공시가격이 1인 기준이죠. 1인. 자, 남편과 부부, 부인, 그다음에 자녀가 둘이 있다면 남편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고 부인 주택을 합산하고 자녀들을 각각이죠. 그래서 각각 6억씩을 공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통
가장분들이나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은 이 부모나 이런 분들은 이게 자산이 좀 몰려 있죠. 그래서 하여간에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 공시 합산하고 6억을 공제하고 감면은 없고 중과가 있죠. 그래서 2주택자, 여기 2주택자는 조정 지역이 아닌 지역, 아닌 조정 외 지역의 2주택자는 0.6에서 3%의 종부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3주택자, 지방 포함의 3주택자 또는 조정 지역 내 2주택자는 중과가 붙어서 1.2%에서 6%로 중과를 합니다. 이게 한 번만 내면은 큰 부담이 없는데 이제는 매년 낸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고심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를 강하게 했을 때 과연 이 다주택자들이 과연 내 집을 나눌 방법이 있었고 팔 방법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죠. 물론 약간의 경과 규정을 두긴 했었지만 결국은 양도세, 중과세, 양도소득세의 중과세가 지금 중과세 2주택자의 경우에는 20%의 추가과세, 그리고 3주택자는 30%의 추가과세가 발생이 됐죠. 그리고 중과세가 붙게 되면은 1년에 그나마 3년 이상 보유자들 2%씩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던 것마저도 지금은 받을 수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금 부담이 많이 늘었죠.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중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버텨보자. 그리고 팔 수가 없는 걸로 본인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에서는 양도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순한매기 구조, 그러니까 새로운 사고 하나를 잘 갖고 있는 거 팔고 이런 구조의 어떤 매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결국은 매물이 사라져 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공급 물량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고 하소연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 양도세가 무서워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무언가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제가 출구 전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출구가 있는 규제가 왔었다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무언가 이 제도상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누가 얼마나 내느냐 보게 되면 올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한 70만 명 정도가 종부세 해당자를 하겠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발표한 걸 보면은 한 24만 7천, 25만이 더 많은 94만 7천 명이 이 종부세를 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법인도 일부 포함이 돼 있죠. 근데 법인들도 개인이 갖고 있는 부분들의 하나일 때기 때문에 건데, 일단은 94만 명이면 작년에 비해서 약 28만 명이 증가한, 즉 42% 정도가 증가를 해서 내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뭐 보통 한 가구당 3인 또는 4인 가구인데 한 3.5가구 정도 잡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우리 5천만 명 중에서 집을 가진 집에 한 부모 그리고 한 2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느끼는 현실적인 것은 곱하기 4 하면 약 360만 명 정도가 부가세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인 3.5명 정도, 1가구 3.5명 정도로 느낀다면은 한 제가 350만 명. 근데 그 중에 법인이 또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갖고 있다가 나누어져서 주택이 하나, 둘 이렇게, 그러니까 4주택자를 부인 둘, 뭐 남편 둘 이런 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구수는 이 가구수 대비 3.5를 곱해야 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계산법이지만 최소 곱하기 2만 해도
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종부세 폭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종부세로부터 세금이 얼마나 거치느냐? 고지세액이 5조 7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3.2배, 그러니까 320% 정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1조 8천억 정도 거쳤는데 올해는 5조 7천억 정도 거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 종부세가 터져서 과연 가격이 정말 내리고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될 거냐? 아니, 저는 요 내년에 대한 향후 전망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첫 번째,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이 조정이 올 걸로 보여집니다. 역시 고가 주택을 두 채를 가진 분들이 과연 시장에 매각으로 나올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양도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양도세를 줄이고 나서 무언가 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좀 보유를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이 종부세에 대해서 줄여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가격들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들이 한 15억 정도에서 한다고 보면 지금 조금 좀 잘 사는 사람들이 한 20억짜리를 가진 아파트 두 채가 있다고 한다면 종부세가 이번에 한 7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천만 원 나오는데 20억짜리 두 개를 부인과 남편이 각각 이혼해서 하나씩 갖게 된다면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6,500만 원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6,500원 한 사람의 웬만한 기업체의 연봉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단 1회만 낸다면 견디겠지만 내년에도 6,500, 내년에는 좀 더 오르겠죠. 주택 공시가격이 더 오를 거로 보여지니까요. 물론 부동산 폭락에 의해서 공시지가격이 내려간다면 모르겠지만 당장 폭락의 조짐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부동산 공급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격이 상승 유지 보합세에서 약간 상승세로 유지할 것도 있고 종부세에서 가격이 내릴 것도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2주택자의 경우에 양도세를 상당히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견딜 수 없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매각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최대한 매각을 안 한 방법을 찾아보겠죠. 아마도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실제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혼이 지금 많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도 많이 언급했던 건데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이혼을 재산 분배, 그러니까 종부세라든가 이걸 피해 가서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금으로 인한 가정적 불안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고가 주택을 내놓아도 살 사람이 별로 없을 수 있겠죠. 살 사람이 없죠. 이렇게 이런 세제가 높을 경우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듬뿍 없을 때는 결국은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기왕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 때 하락했을 때 사람이 너무 많이 하락하면 자기가 또 손해를 본다 생각할 때는 안 팔 수도 있겠고 또 판다 해도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고가 주택은 실거주 수요 중심으로 해서 몇 건 소화가 되고 실제 거래량은 대폭 줄어들 걸로 보여지고요. 가격은 한 10% 내외에서 오르내리면서 제가 10% 내에서 조정이 되면서 가격은 어느 정도 하락할 걸로 보여집니다. 거래가 없는 곳에 가격 상승이라는 게 좀 기대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급하게 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팔아야 되니까 시세 대비 얼마 정도 다소 낮게 팔므로써 빨리 처분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빨리 처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팔려고 저항하시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다른 방법을 좀 찾겠죠. 뭐 징여라든가 아니면 이혼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은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조사를 해서 너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에서 이 사회적 현상이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논의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고가주택이야 뭐 잘 사는 사람들에게니까 문제지만 우리 서민들의 문제죠. 서민주택. 우리 서민주택은 지금 여전히 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합니다. 아마도 임대 시장이 내년에도 다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항상 세금이 높아지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것을 어디에다가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면 임대 시장, 월세 시장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이 가중한 임대료의 부담과 월세 부담으로 또 다시 또 자기가 실거주할 것만이라도 매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임대 수요가 곧 실수요를 바뀌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제3기 신도시 또 공급 사전 청약도 들어가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입주까지는 빠르면은 6년, 늦으면 뭐 순차적으로 했을 때 10년까지도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고 항상 돌 하나도 놓여져 위치가 있듯 돌 하나도 필요할 때 있어야 되듯이 또 서민의 주택도 필요한 공간, 필요한 지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지역들은 여전히 공급 부족으로 수요는 많고 수급 불균형으로 해서 서민들의 주택은 가격이 꾸준히 상승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서울, 특히 대도심, 부산이라든가 서울 이런 쪽에서 각 시내권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굉장히 빨리 진행돼서 공급량이 많이 들어간다면 양질의 정말 살고 싶은 아파트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급 수급의 문제는 어느 정도 사라질 걸로 보이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요즘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도정법으로 진행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노후도는 좀 지키되 정비지수를 폐지함으로써 어떻게든 양질의 주택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급이 좀 진행되면 서민의 주택 시장도 안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서민의 주택들이 또 안정이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됐죠? 2기나 3기 그 기존의 서울에서 많이 벗어나서 공급되는 수도권이라든가 수도권 외 지역들에 많이 공급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주택에 대해서 뭐 부족한 것보다 오히려 공급이 많거나 또 수요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또 부동산 시장이 지방 쪽에 또 아니면은 신도시들이 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서민 주택들의 가격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이 수요들의 이동 이런 부분을 예측해야 갈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2, 3년이 지나면 이 수급 또 불균형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 이상의 어떤 그런 신도시들 상당히 고민이 될 시기가 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이제 이 공급을 갖고 있는 걸 쉽게 말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갈 거냐 하는 부분인데 이 다주택자 분들은 현재 임대를 놓는 데 치중을 하겠죠. 그리고 전세나 월세를 높여서 어떻게든 금리가 높아지면 전세라도 높여가지고 은행에 넣어서 지금 현재 종부세 세금 감당을 할 거고 만약에 전세가 안 나간다고 한다면 월세를 높여서라도 이 지금 현재 세금을 감당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당장은 팔려고 해도 지금 현재 양도세, 중과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팔 수 없겠죠. 그래서 출구가 없는 상황이다. 출구가 없는 경우에 발생되는 현상들, 징여 많이 발생되죠. 징여. 요즘 자녀분들 직장만 들어갔다 하면 세대 분리해서 징여를 통해서 이 종부세, 재산세 이 부분을 내리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작년 이 부동산 규제와 더불어서 1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증여, 자녀들에게 세대 분리를 통한 증여가 또 발생될 것 같고 또 다주택자 분들은 과거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는 임대사업자를 내 가지고 주택수를 좀 줄였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모두가 낼 수가 없고 그리고 다세대 주택과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역시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 가지고 빼 가지고 종부세를 좀 줄이려고 노력했었는데 이제는 종부세 감면은 없고 그냥 취득세 감면만 있기 때문에 요 다주택자들의 고통은 지금 많이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이 또 주택을 또 줄이기 위해서 이혼을 좀 증가하는 있는 것 같고요. 다주택자의 자녀분들 또 투자해가는 강경인데 어쩔 수 없이 혼인으로 인해서 또 이주택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양도세와 종부세 이런 부분들을 또 피해가기 위해서 요즘 젊은층 이것도 굉장히 저는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혼인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자녀분들을 하나씩 낳고 있는데도 혼인신고를 안 해가지고 엄마들이 미혼모인 것처럼 양산되는 그런 현상들도 있어서 이것도 또한 지금 현재 높은 세금을 피해가기 위한 한 방편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이 임대료,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 어떻게 될 거냐? 아마도 이 지금 현재 아무리 금리를 높인다 하더라도 여신금리는 지금 계속 높여가고 있고 뭐 6%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적금을 하고 저축을 하는 금리는 높지가 않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세보다는 월세로의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집을 가지신 분들이 임대인 분들이 전세에서 월세 또는 반전세 형태로 늘어가 가지고 요 가중된 지금 현재 종부세를 결국은 월세 인상으로 가지 않겠느냐 싶고요. 결국은 여기 있는 분들이 팔 수가 없을 때는 버티기를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주택을 가지신 분들 팔 수도 없고 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시기에 있는데요. 어쨌든 종부세가 부과가 되면 일단은 내야 됩니다. 가서 좀 뭐 어떤 방법으로든 아끼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좀 찾아서든 종부세 세금 부담을 줄여 나갈 텐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과연 무주택자분들이나 정말 자그마한 빌라 이런 데서 좀 주택을 좀 큰 데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 이제 똑똑한 채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이 살고 있는 빌라나 이런 분들이 과연 팔릴 거냐. 서울은 그래도 재개발 재건축이니 또는 땅값이 올라가지고 빌라의 공급량도 줄어들고 그리고 가격도 높아지니 괜찮습니다. 근데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 지역의 자그마한 빌라들 이제 돈 벌어서 아이들 키우려고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아예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에 서민들의 또한 또 피로도 그리고 또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이 또 가중될 것 같고 전세 월세 높아지면 내 집 마련 기회가 좀 더 멀어질까 봐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종부세라는 지금 현재 계속 어떤 분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내년 상반기 한번 지켜보면서 내년 6월 이후를 또 예측하고 좋은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데 고민 좀 해보셔야 되겠고 저 또한 연구에 연급을 거듭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부세 때문에 이런 다양한 세금 때문에 이 증여가 사상 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도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고지서를 받게 되신다면 더 고민이 깊어지실 텐데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미리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종부세와 관련된 이슈가 요즘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좀 긴 시간 할애해서 여러분께 정보 드렸습니다. 대표님의 상담이 1대1로 좀 필요하시다
있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02-6007-8335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네, 4년 전에 네, 분당 시범 2단지 우성 32평을 구입한 건데요. 네. 이것을 처분해서 서울로 좀 갈까 아니면은 분당에 40평대로 가볼까 하는데 선생님께 그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말씀 주신 분당 시범 2단지 우성 아파트에 거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거주는 아니고요. 네. 쟤는 지금 세를 살아요. 4년 전에 그냥 사놓기만 했었어요. 아, 이거는 그러면 임대를 좀 주셨고 네. 주택은 그럼 네. 이거 하나 보유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분당의 시범 2단지 우성 아파트 32평형을 4년 전에 매수를 하시고 지금 임대 네. 놓으셨는데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말씀 주셨어요. 서울로 옮겨 타느냐 아니면 분당에서 조금 넓은 평형으로 옮겨 타느냐 어떤 게 예, 좋을지 대표님과 계획 네. 세워볼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서현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4년 전에 사셨으면은 정말 적절한 시기에 좀 돈 좀 덜 들이고 잘 사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많이 올랐죠? 아,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랐어요? 네. 네, 뭐 조금을 지금 현재 몇 년도에 사셨는지 조금 올랐죠? 아, 17년도 12월 달이요. 아, 2017년 12월이요? 예. 왜 여기가 지금 현재 서울 막 2013년부터 오르고요. 네. 2017년 8월 2일 날 서울 예. 규제 들어가거든요. 조정지역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판교와 분당은 2017년 8월 2일부터 딱 한번 다 체크해 보시면 2일부터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조금 올랐다고 하는 건 좀 다른 사람들 오른 거에 비해서 좀 네. 그런 것 같죠. 네. 예. 일단 제가 그리고 네. 여기를 이제 1주택자신데 네. 매입을 하실 때 네. 여기가 조정 지역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우리 시청자님? 그때가 사고 나서 조정했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2017년 8월에 서울이 조정 지역 되면서 여기가 네. 이제 또 풍선이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다가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12월 경에 네. 혹시 조정 지역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12년에? 12월. 12월. 예. 예. 거기에서 지금 사시고 입주는 안 하셨다고 하셨죠? 예. 예. 하나 물어볼게요. 입주 안 하고 2년만 조정 지역이 아닐 때는 네. 아닌 지역은 2년 그냥 보유만 하면 비과세 조건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조정 지역이 되면은 2년을 거주해야만 비과세 조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각을 하시더라도 네. 2년 거주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네. 자, 그다음에 지금 시청자님은 이제 매각을 하고 어디 좀 다른 데로 갈 거나 아니면 뭐 40평대로 가거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시청자님은 지금 몇 식구가 사세요? 몇 식구? 두 식구요. 두 분이 사시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면은 지금 부인하고 두 분 사시는 거죠? 네네. 예, 몇 평형 살고 계세요? 지금요? 예. 지금 한 25평이요. 25평. 네. 그리고 지금 분당 우성은 몇 평형이세요? 32평이요. 그런데 32평에서 이렇게 그냥 가서 사시는 건 너무 좁아요? 좁은 게 아니라요. 네. 물건이 좀 있어서 그래요. 아, 뭐 취미 생활 하시는 거예요? 취미는 아니고요. 좀 뭐 가구라든지 뭐 이런 물건들이 좀 많아서요. 아, 가구가 많아서요?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가구가 많으면 우리 네. 시청자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우리 부인께서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청소하고 이거 관리하는 것만 해도.
아, 네. 좀 도와주시고 계세요? 뭐 약간 좀 도와주죠. 많이 도와주세요.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점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시범 우성 아파트 그쪽은 좀 이제 80년대 후반에 입주했기 때문에 네. 이제 리모델링이라든가 네. 아니면 재건축 대상이 이제 돼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사시는 서현동은 뭐 아이는 키우진 않겠지만 학군이 네. 매우 우수해서 네. 전세 가격도 높고 그 다음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도 좀 높은 편이에요. 아, 그래서 네. 앞으로도 좀 가격 상승 여력은 있을 걸로 보여요.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네. 네. 지금 현재도 좀 비싸겠지만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요 가격은 좀 유지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두 분 다. 일은요. 일은 70세. 네. 그러면 지금 연금이나 월 생활비는 지금 현재 걱정은 없으시죠? 네, 네. 아, 생활비 걱정 없으시면 그냥 앞으로 뭐 40평 가가지고 사는 거보다 네. 여기에 미래 전망이 나쁘진 않으니까 좋은 편이니까 계속 네. 보유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디 투자 받으신 거 있으세요? 아, 받은 데는 뭐 없어요. 없어. 그냥 그런데 그냥 집이 좀 좁아서 40평대로 가거나 네. 아니면 어디 뭐 갈 데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팔고 갈아타고 싶은 거예요. 뭔가 계획도 없이 왜 사 팔려요? 항상 이제 70세라 연세가 드셔서 그러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무계획으로 매각하고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네, 네, 노후가 많이 돼서 네네, 아파트가 노후가 돼가지고 네네. 좀 불편할까 해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지금 아무 무계획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 부자 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데 네. 우리 시청자님은 동네 위치 좋고 그리고 32평이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 이런 거 가게 되면 가격도 네. 좋을 텐데 그냥 네.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 가서 한 번이라도 집 가서 구경해 보셨어요? 그냥 살때 한 번 가봤어요. 그리고 아. 그 영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시청자님 여기 살기 좋아요. 아, 네. 그리고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세요? 저기 이 부근에요. 아, 그 부근이에요? 네. 그럼 그 동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살기 좋은지. 네, 잘 알고 있어요. 시청자님, 집을, 네. 집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건물이 노후화되고 네. 안에 있는 인테리어들 이런 네. 것들이 좀 낡으니까 지금 현재 그러신 것 같은데 네. 32평이면 뭐 네. 싸게는 평당 100만 원, 좀 잘하면 평당 150만 원 정도 네. 인테리어 하셔가지고 네. 네. 들어가시면 살기 아주 좋습니다. 아, 네. 그리고 항상 있잖아요. 우리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또 그 동네에서 이렇게 좀 집 고치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예. 사람 요즘 생활하기 좀 어려워요. 좀 인테리어도 해서 돈 좀 풀어주세요. 네. 그래야 네. 경제 돌아가고 도배도 하는 사람도 돈 벌도 이게 있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소비도 건전한 미덕이에요. 네. 예, 집 갖고 계시고 네. 집 잘 고치시고 하셔서 네. 편안하게 그냥 계속 사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계획으로 지금 굳이 알아볼 필요 없이 보유하고 계시는 부동산 계속 또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 새롭게 좀 어떻게 예쁘게 리모델링 할지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어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오늘 함께 해결해 볼까요? 예,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파주 온정에 네. 33평짜리 남양 후턴 네, 제 명의로 하나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일산에 네, 6단지 27평은 남편 명의로 갖고 있는데 네. 예, 향후 어떤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일산 6단지는 어떤 구의 6단지인가요?
저기 백마역 앞에 6단지. 백마 6단지. 백석마을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운정 신도시의 33평형 남양 휴튼 아파트는 우리 아내분 명의로, 그리고 네. 일산 백마역 근처에 이제 6단지 아파트 27평형은 남편분 남편. 명의로 이렇게 두 개의 네. 주택을 보유하고 예, 계신 예. 건데, 예. 그러면 거주는 지금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일산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27평이에요. 일산에 거주하시고 운정 신도시는 그러면 지금 전세를 좀 주셨어요. 예. 아니, 월세요. 월세를 받고 계시고 어떻게 운영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올지 예, 한번 예, 대표님과 예, 머리 예. 맞대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우리 시청자님은 일산 이동에서 굉장히 오래 사신 냄새가 나요, 그죠? 예, 왜 오래 살았어요? 예.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남편의 직장 위치는 어떻게 되세요? 아니, 저희 남편은 지금 정년 퇴직하고요. 예, 예. 예, 있어요. 그냥 집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인께서는요? 예, 저도 이제 직장 다니다가 집에서 이제 치고 있어요. 예, 이제 은퇴 두 분 다 은퇴를 하셔가지고 예. 편안히 살면서 월세 받으면서 연금 받아가지고 예. 한마디로 그냥 편안하게 사시는 거네요. 예. 예, 자녀분들은 다 출가하셨고요. 예, 딸은 하나가 있는데 직장 여기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예, 따님은 출가를 하셨어요? 예, 출근 안 하고요. 지금 예. 미혼이에요. 미혼이에요. 예. 근데 따님만 결혼하시면은 다 정리가 되시는 거네요, 나름. 예. 그런데 파주에 월세 얼마나 받아요, 지금? 지금 1억에 50 받고 있어요. 1억에 50. 예. 30평대 아파트 치고는 좀 월세가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예. 예. 자, 제가 했을 때는 100만은 그 어렸을 때 제가 그 백마 카페 이런 데 많이 갔었는데 그 동네죠? 예, 맞아요. 그 백마역에 있는데. 백마역, 예, 일산, 그다음에 파주 운정 이쪽이네요. 예. 우리 시청자님은 일산에서 오래 사셨고 여유 자금 있어가지고 파주에다가 예. 아파트 분양 하나 받아놓으셨나 봐요. 아니, 그죠? 미분양 돼갖고 그 당시에 예. 받았거든요. 예, 미분양. 예, 요즘 예. 가격 안 오르다가 예, 최근 예. GTX 원한다면서 가격이 예. 껑충 올랐죠. 예, 좀 올랐어요. 예, 근데 분양 받았을 때보다는 많이 올라가지고 또 팔려고 예, 예. 생각해 보니까 양도세가 지금 눈에 보이죠? 예, 맞아요. 예,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일산은 좀 27평이라 예. 조금 여기 돈 좀 대고 하면 뭐 은퇴도 하셨으니까 깨끗한 데 살고 싶은데 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억에 월세 50만 원 나오고 하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GTX 아직 개통 전까지는 계속 호재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아. 예. 그런데 GTX가 개통되면 가격이 떨어질까요? 내릴까요? 오를까요? 오를 것 같은데요. GTX 개통이 되면 막 예. 오를 것 같죠. 예. 근데 제 의견으로는 자 GTX 개통이 되면 일산에 사는 그 킨텍스에 사는 잘 사는 사람들이 GTX 타고 가서 운정 가서 살까요? 아니면 운정에 돈 좀 버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내려올까요? 일산 쪽으로 내려올까요?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안 올라야지. 예. 그리고 일산 앞쪽으로 이게 창릉 아시죠? 예. 창릉 공급 많이 되고 여기 이쪽에 네. 부평 쪽으로 대장동, 네. 계양, 그다음에 네. 김포 막 이런 게 지금 현재 공급 많이 되잖아요. 예. 공급이 많이 되면 자 네. 이건 아셔야 돼요. 이 GTX라는 게 어떤 거냐면 고속 지하철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운정에서 예를 들어서 파주 디스플레이라든가 여기 막 공장이나 직장을 여기 다녀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헤이리 같은데. 예. 근데 직장 다니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좀 나와서 살고 싶은데 직장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또 거꾸로 일산이나 서울에 살고 싶은데 지금 아직은 돈이 좀 안 되니까 여기에서 좀 싸게 살고 서울에다가 뭐 하나 사는 분들 있을 거고 돈 모아서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 개통 이후에 과연 여기에서 계속 살아야 될 사람이 많은지 돈을 벌면 나올 사람이 많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꾸로 교통 좋아지면 일산에서 가족들 살고 거꾸로 GTX 타고 출퇴근하실 분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분명히 GTX가 개통이 개통 호재는 가격을 오르는데
과연 예. 개통 이후에도 오를 거냐 하는 부분은 지역적인 예. 공급량들을 좀 계산하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 저는 지금은 보유 의견 드려요. 예, 예. 월세도 50만 원 나오고 있고 예, 예. 팔아봐야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힘들고 예, 그리고 맞아요. 아직 개통 호재가 있으니까 가격 상승 여력은 좀 있고 예, 예. 그런데 갖고 계시다가 예, 예. 만약에 말이죠. 예, 예.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종부세 발표됐잖아요. 예, 예, 예. 종부세 발표인데 너무 과중되고 무겁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거 좀 사람들이 아우성하기를 나 종부세가 무서우니까 내 집 갖고 있는 거 좀 팔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2주택 예, 예, 또는 예. 다주택 갖고 계신 분들. 예, 예. 그거 팔려고 하니까 우리 천혜처럼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팔고 싶은데 못 파는 분들 있죠. 예, 예, 맞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 생각할 때는 한시적으로라도 예, 예. 양도세 중과세를 좀 일반 가세로라도 완화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그러니까 GTX 개통될 때까지 그 사이에 일반 가세로 전환해 주면 그때 팔 수 예, 예. 있죠. 예, 예. 그거 팔아가지고 아직 미혼이신 따님한테 뭐라도 예. 이렇게 좀 증여라도 해가지고 사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그걸 좀 기회를 기다려봤으면 좋겠고요. 예, 예. 두 번째, 예. 따님이 이제 결혼을 하거나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다 자녀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우리가 죽으면 뭐 할 거예요? 다 내 유전자인 자녀, 예, 예. 자녀에게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하나밖에 없어요. 예. 아주 귀하네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귀한 따님 잘 살으라고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걸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팔 수 없을 경우에는 예, 월세 예. 이렇게 50씩 받으시다가 예, 예. 이게 양도세 이게 중과세를 안 풀어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 예. 그럴 경우에는 따님한테 증여를 하세요. 중요해요. 예, 예. 아, 증여도 아파트는 예, 예. 시세로 막 증여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 있죠. 감정가. 예, 감정가요? 예, 감정가로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서 감정가로 증여를 하고 따님이 직장 다니시죠? 예, 예. 서울에 직장- 다녀요. 서울 다녀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증여를 할 때도 증여세 예.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은 월세 끼고 있잖아요. 보증금 예, 1억에 예. 월세. 예, 예. 이걸 전세로 전환을 하세요. 전세로. 아, 그래서 전세 끼고 부담부 증여를 하는 거예요. 부담부 예, 중요해요. 예. 그런데 어. 이 전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가 있어요. 양도세 중과. 아, 그러니까 이걸 좀 계산상에서 가격이 낮으면은 부담부 증여하지 마시고 통으로 그냥 통증여를 한다고 하거든요. 예, 예. 통증여를 하시고 만약에 가격이 높을 때는 우리 양도세 잘 조절하셔가지고 계산해 보셔가지고 양도세 부담부 증여를 또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운신할 수 없는 꼼짝마 시간이에요. 꼼짝마. 꼼짝마요? 예, 지금 꼼짝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꼼짝마고 여기 제가 중과세, 양도세 중과세 아마 완화가 되면 그때 예, 가서 예. 매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예, 말씀 예. 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고맙습니다. 그 여유자금 있잖아요. 예, 예. 혹시 여유자금 있으면 따님이 예, 예. 또 직장 다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따님이 나중에 예. 이 파주나 일산을 살 수 있도록 또 돈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예, 예. 따님을 세대 분리를 해서 예, 예. 소액 투자라도 해가지고 예, 예. 따님의 자산을 높여주시기 예, 바래요. 예. 그래야 아, 예. 엄마의 재산을 사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잘 참조하시고 항상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양도소득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우선 아직은 크게 움직이지 않으셔도 좋다. 우선 그대로 꼼짝 말고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 추가 여유자금으로 자녀분과 함께하는 재테크 방안 먼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하시기 전에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언제든 다시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거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차인원 대표와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민 살피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